세제, 금리 변수 겹친 부산 부동산 시장 하반기에 위축 우려가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지방선거 이후 주택시장 전망입니다. 예,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지방선거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침 기사가 있어서 기사로 대체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사 내용 말씀드리고 제 의견을 보태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6.3 선거 이후 부산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세제 개편, 자,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인을 지금. 정부의 세제 개편, 그리고 금리 인상 기조, 예, 요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입지별 양극화가 뚜렷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 지금 앞으로 그러면 하반기 부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두 가지 요소는 예, 정부의 세제 개편입니다. 7월 달에 지금 예, 세제 개편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예. 양도세, 취득세, 그리고 보유세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개편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손볼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세율을 좀 더 올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예, 취득세는 이미 중과니까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손댈 게 없을 것이고,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세금이 있잖아요, 그죠? 취득세, 보유하고 있을 때는 재산세, 앤드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팔 때는 양도세, 이 세 가지 세금이 있습니다. 요것들을 다 손을 봐서 7월 달에 발표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요게 하반기 부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하나의 키워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금리 인상 기조. 금리 인상 기조. 예. 저번 주입니까? 저저번 주입니까?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예.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를 했었죠. 임기를 맡으면서 처음으로 개최한 한은금통위가 열렸었는데, 거기서 일단 한국의 기준금리는 동결을 시켰습니다. 동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2.5%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신현성 총재가 하반기에는 예, 물가 인상, 일단 한국은행에서는 물가 인상을 막아내는 게 가장 제1의 책무거든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제1의 책무입니다. 지금처럼 고유가, 고환율 시대에, 고유가, 고환율 시대는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기반 요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해야 할 것은, 예, 금리를 상승시켜서 물가 인상을 막는 것. 이게 제1의 책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적어도 한 차례 이상, 두 차례 정도는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시그널을 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반기에는 이제 금리 인상 들어갑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네. 요 두 가지 정부의 세제 개편과 그 금리 인상 기조, 요 두 가지가 부산 부동산 시장에 올 하반기에 영향을 미칠 키워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요 밑에는 뭐 서울주택 이야기인데, 자, 지금 서울은 뭐 다들 뭐 전국적으로 다 비싼 양상입니다만은 서울은 예, 지금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다 묶여 있는 상황이죠. 아시다시피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다 묶여 있고, 그리고 정부가 지금 수요를 갖다가 꽉꽉꽉 눌러놓은 그런 상황이죠. 거래가 제대로 안 되도록 다 눌러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양도세도 지금 중과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죠? 5월 9일 이후부터는 그 팔아도 양도세는 이제 조정 지역에 당연히 조정 지역이니까, 예, 두 채부터는 20%, 세 채부터는 30%의 중과가 더 붙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팔기가 매우 어렵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그죠? 예. 이렇게 지금 서울을 하다가 꽉꽉 눌리면서 집값을 틀어막고 있는데, 대출 규제와 세금 규제로 틀어막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에서는 다시 집값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서울 집값을 겨냥한 고강도 규제는 비수도권 시장의 투자 심리까지 위축시킬 것이라는 업계 관측이 우세하다. 자,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죠. 부산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부산은 규제 지역도 아니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출도 잘 나와요. 부산은 대출도 잘 나오는데, 예. 서울은 지금 금액대별로 대출 한도가 다 막혀 있잖아요. 25억 이상의 아파트를 사고 하는데 내가 대출 내고자 한다면 2억밖에 안 해줘요. 15억에서 20억, 25억 사이. 예를 들어서 내가 20억짜리 집을 사고자 한다면 대출 한도는 4억밖에 안 해줍니다.
이게 서울이에요. 대출도 엄청 꽁꽁 틀어 막았죠. 근데 부산은 그런 거 없잖아요. LTV의 뭐 60% 다주택자인 경우에, 그리고 LTV의 70% 일반적으로 다 대출 해주잖아요. 자기 소득만 받쳐주면. 부산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대출 계좌도 아니고, 예, 뭐 대금 계좌도 아니고, 뭐 특별하게 뭐 우리가 종부세 낼 만큼 큰 주택을 많이 들고 온 사람도 그래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 심리가 그런 거죠. 사람 심리가. 예. 대통령이 저렇게 선두에 서서 지금 부동산과의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부산도 아마 영향을 받아서 집값이 내릴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집을 사는 거는, 내가 사고 난 뒤에 집값이 내릴 가능성이 클 거야, 크다. 그러면 내가 지금 집을 사는 것보다는 좀 있다가 관망하고 있다가 좀 뒤에 집을 사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겠어? 이러면서 전월세 시장으로 몰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월세는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비수도권 시장의 투자 심리까지 위축시킬 것이라는 업계 관측이 우세하다. 예, 저는 이 의견에 뭐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이 보합세 속의 양극화라는 상반된 분위기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자, 강정규 교수가 뭐라 했는가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해운대구와 수영구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 및 노후 계획도시 선도지구 사업을 바탕으로 가격 방어력을 보이겠지만, 개발 호재가 부족한 지역은 정부의 규제 기조와 맞물려 거래가 한층 위축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강정규 교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한마디로, 예. 가는 놈은 계속 가고 안 가는 놈은 아마 안 갈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양극화가 더 벌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벌어진 양극화의 갭은 언제쯤 메꿔질 것인가?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도 저기 한 분이 전화 와가지고 이제 문의를 하셨는데, 예, 어, 얼마 전에 공매로 나왔던 모 단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매수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시기에, 실제 투자 금액이 거의 뭐 5억 후반대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데는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신 데는 남구였어요. 그럼 그보다도 상급지를 가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 가는 놈은 계속 잘 갈 거예요. 그죠? 안 가는 놈은 계속 안 간다. 당분간은. 그게 영원하진 않겠지만은, 당분간은 그럴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현성 총재 이야기는 계속 했고요. 예. 자, 이 부분도 좀 보셔야 돼요. 금융권에서는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내에 8%대까지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만약에 주담대 금리가 8%예요 라는 기사가 나온다면은 매우 심각합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경험하셨잖아요. 22년도에 경험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주담대 금리 7%, 8% 간다고 할 때, 그때 경험하셨잖아요. 예.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일시적으로 단기간 내에 30%가 빠졌죠. 30% 빠졌습니다. 만약에 올해 연말에 주담대 금리가 8%를 넘어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겠죠. 금리는 아무도 몰라요. 내일의 주가를 아무도 모르듯이 금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다만 전세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는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올 하반기 부산 부동산 시장에서 보유세, 금리 인상이 하락 요소라면 전세가 추이는 상승 요소로 볼 수 있다.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매매 수요를 견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금리 이 부분은 하락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지만은 전세가가 오르고 있는 이 상황은 예, 상승 요소로 봐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역개발 공약이 원도심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은 북한 개발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개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거 이후 북한 재개발 등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속도를 내면 지금의 하락세를 둔화시키는 등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 정책 아쉬움을 드러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내용 좋죠? 내용 좋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 그런 기사인데, 예. 자, 현재 정부의 스탠스는 어떤가? 현재 정부의 스탠스는, 예, 서울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 만약에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값을 안정시키지 못한다면은 그 상태로 계속 폭등을 하면서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이어진다면은, 예, 정권을 내줄 위험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든 간에 지금, 예, 서울 부동산 시장을 안정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안정을 시키면서 틀을 막는 동안에 공급을 넣어야 됩니다. 공급을 넣어서 안정을 시켜야 됩니다. 공급을 넣지 않고 인위적으로 막기만 하는 그런 정책으로 막기만 하는 그런 방법들은 나중에 터졌을 때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시간을 벌어놓은 동안에 계속해서 빠르게 신속하게 공급을 밀어 넣어야 됩니다. 그죠? 자, 이게 현재 정부의 스탠스예요. 정부의 스탠스는, 예, 뭐 집값을 갖다가 지금보다 30% 폭락시키겠다, 이런 폭락을 유도한 게 아니라 급격한 상승은 용인하지 않겠다. 물가 상승률 정도의 상승은 인정하겠지만은 급격한 상승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요. 자, 서울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3년 동안 공급이 부족하죠, 그죠? 3년간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값이 오르는 것은 뭐 명약 관하죠.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급격한 상승은 정권의 치명적이니까 이를 막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온 것들이 정부가 쓸 수 있는 스탠스는 두 가지죠, 그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세금과 대출입니다. 세금과 대출. 예. 7월 달에 세제 개편을 한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세제 개편을 발표한다고. 거기서 이제 보유세를 증가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대출. 말씀드렸지만은, 예, 서울은 25억 이상 아파트를 살 때는 2억밖에 대출이 안 나와요. 대출은 이미 잔뜩 쪼아놨습니다. 쪼아놨는데 더 조일 수 있다. 좀 그런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엊그젠가 대통령이 또다시 한 1주년 기념 정권 출범 1주년 기념 기자 간담회 이런 거 하면서 이야기했었죠. 예.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 중에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예, 전세를 뽑았죠. 그죠? 전세 대출. 전세가 집값 상승의 주범이다. 전세는 이제 서서히 없어져야 할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한 그 주거 형태인데 이제 이것은 서서히 없어져야 한다. 라고 워딩을 날렸죠. 예.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그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전세 대출을 꼽았습니다. 전세 대출을 꼽았습니다. 예. 다주택자, 그리고 비거주 1주택자, 고가주택자에 이어서 이제, 예, 전세 대출을 받아서,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이제, 예, 타겟팅이 될 수 있다. 이래 보셔야 돼요. 이래 보셔야 됩니다. 전세 대출은 되게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되게 잘 나오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 대출 한 5억 정도 받고, 예, 내 돈 뭐 한 2억 정도 하면은, 예, 10억 넘는 집에서도 뭐 완전히 살 수 있죠.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이 전세 자금이 뭐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된다. 뭐 이렇게 좀 원인을 날렸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웬만한 지역은 다 지금 토지가 허가구역로 다 묶어놨잖아요. 그죠? 묶어놨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자체가 지금 불가능해요. 실거주할 수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웬 전세가가 뭐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뭐 대통령이 날린 워딩이니까 그 파급력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에 맞춰서 정책들을 짜 나가겠죠. 실무진에서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이제 금리인데, 예, 금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연말 정도 되면은 두 번 정도 더 인상을 해가지고 기준금리가 3%대까지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되게 높아요.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뭐 대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대출 받는 거는 KB나 하나나, 예, 농협이나 이런 대출 받잖아요. 그죠? 현재 시장금리는 이미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시장금리는 거의 5%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고 보셔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리 우대를 받고 해도 거의 5% 수준 정도까지 지금 대출금리는 올라와 있다고 보셔야 돼요. 주담대 금리가. 고정금리인 경우에. 변동금리는 좀 더 낮아요. 근데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예, 거의 5% 수준이다. 혹은 살짝 넘는다. 이래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5%인데 우리의 주담대 금리는 5%다. 갭이 너무 크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 이미 시장금리는 이미
선 반영해서 지금 상당히 금리가 올라가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 반영되어 있는 금리가 5%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인데 이게 만약에 3%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은 현재 선 반영되어 있는 이 고금리, 주담대 금리 5%가 내려올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그대로 유지되거나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내려올 가능성 별로 없겠죠. 내려올 가능성 별로 없겠죠. 네, 이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자산시장 전체에는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정부의 정책과 이 금리란 부분들은 부산뿐만이 아니라 전국 공통사항이에요. 그죠? 서울만 대출금리 7% 적용하고 부산은 대출금리 3% 적용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예, 요거는 공통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생각이 들고, 자, 부산 입장에서는 지금, 예, 부산을 시장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세 가격입니다. 전세 가격. 전세 가격 보셔야 돼요. 전세가 오르면은 매매가도 오른다는 거는 기본 정설이죠. 그죠? 지금, 우리가 아실에서 가격 분석을 잠깐 볼게요. 가격 분석을 보시면은, 우리가 부산에 빨간색이, 예, 빨간색이 전세 가격 변동 그래프에 언제부터 가면은 2000년부터 시작했어요. 2006년부터 시작해서 빨간색이 전세 가격 변동 그래프고 파란색이 매매 가격 변동입니다. 예, 거의 일치하죠, 그죠? 전세가 오르니까 매매가 오르고, 전세가 내리니까 매매도 내리고, 예, 전세가 오르니까 매매도 오르고, 전세가 내리니까 매매도 내리고, 거의 동행해서 나가고 있다고, 동행해서. 이걸 말씀드리고 있는, 이게 긍정보네. 전체로 봤을 때, 예, 이게 지금 부산 전체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최근 3년을 압축해서 한번 봅시다. 최근 3년을 압축해서 부산 전체에서 매매가는 계속 내려왔죠, 그죠? 그러다가 지금, 예, 25년도 10월 달부터 매매가는 이제 보합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하락은 안 나오죠, 그죠?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하락은 안 나와요. 전세가는 어떻습니까? 전세가는, 예, 작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전세가는 상승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상승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전세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도 곧 상승으로 돌아설 거야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걸 각 가치그룹별로 보면은 좀 더 재밌어집니다. 자,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해운대가 한번 봅시다. 자,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예, 전세가 상승률이 상당히 가파르죠, 그죠? 그리고 매매가는 이미 상승으로 턴을 했죠. 상승으로 턴을 한 게 언제부터인가 하면은 작년도 11월 달부터 매매가는 상승으로 턴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해운대구 전체 평균인데요. 예, 해운대구 전체 평균적으로 작년도 11월 달부터 매매가 상승으로 턴을 했다는 이야기는 대장 단지들은 그보다 한 3개월 전부터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예, 해운대구가 이렇습니다. 자, 수영은 어떠한가? 예, 수영구는 벌써 예전역에 전세가 상승이 나왔고 매매가는, 예, 작년도 10월 달부터 상승으로 턴했습니다. 상승세 기울기가 상당히 가팔라요. 동래구. 동래 같은 경우에도, 예, 전세가 상승 기울기가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합니다. 예, 상당해요. 예, 매매가도 작년도 10월 달부터 상승을 턴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해수동의 지금 모습들입니다. 남구는 어떠한가? 예, 남구는, 예, 전세가 상승이 한 1년 전부터 시작됐죠. 그죠? 한 1년 반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1년 반 전부터 전세가 상승이 쭉 나왔는데, 그렇게 기울기가 가파르진 않아요. 그죠? 동래보다는 완만하잖아요. 상승 곡선이. 그죠? 동래 같은 경우에는, 예,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세가 상승률이 뛰고 있다는 거예요. 표면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저쪽, 서부산 쪽은 어떠한가? 예, 사상권 볼게요. 자, 사상권 어떠한가? 예, 매매가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전세가는 이제 상승으로 턴을 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사하구는 어떠한가? 사하구. 예, 사하구도 매매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전세가는 이제 상승으로 턴을 했다. 언제부터? 예, 올해부터 사하구도 전세가는 상승으로 턴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우리 중간에 이야기하는 진구. 진구 같은 경우에는, 예, 전세가 상승률은 완만하게 나오고 있고 매매가는 거의 보합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요렇게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부산시 전체 평균이 나온 게 이겁니다. 예, 전세가 상승은 이제
작년도 11월 달부터 전세가 평균적으로 전세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 매매가는 이제 보합을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예,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매매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요. 하반기를 전망을 하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 하반기에 부산의 전세가는 오를 겁니다. 하지만 매매가는 떨어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은, 예, 그분 말씀은 앞으로는 안 들으셔도 돼요. 그분은 자기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전세가가 오르는데 매매가가 떨어진다. 그것도 일정 조건인 일정 전세가율 이상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전세가가 오르는데 매매가가 떨어진다. 그 말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부산에서는 전세가를 보시면은 앞으로의 집값 예측이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게 바로 추세거든요. 추세. 그게 바로 추세. 그 추세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공급 물량입니다. 전세가는 바로 공급 물량에 바로바로 100%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하반기에 부산 부동산 시장을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변수는 세제와 금리 맞습니다. 단기적인 변수예요. 하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전세가입니다. 전세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공급 물량입니다. 공급 물량이라는 추세를 보고 세제와 금리라는 것들은 변수를 취급하면서 보시면 단기적인 영향을 미칠지언정 얘가 메인 주는 아니다. 주는 전세가를 중심으로 놓고 보셔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